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혁신센터 버추얼 이상은입니다. 교수학습혁신센터는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위해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을 돕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비디오 티칭 팁은 생성형 AI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잘 활용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을 초대하여 생성형 AI를 배울 계획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에게 교수님의 개인 교수 설계자 역할을 부여하고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언제든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 교육과 최태림 학생을 초대하여 챗GPT를 개인 교수 설계자로 설정하고 음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 설명을 맡게 된 컴퓨터 교육과 최태림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매번 준비하실 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으실 것 같아요. 수업을 계획하거나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장 사용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챗GPT를 개인 교수 설계자로 활용해 수업 계획 단계부터 실제 강의에 이르기까지 교수님들의 수업 준비를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계획서 작성 팁부터 실제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방법, 그리고 챗GPT의 음성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시들을 통해 교수님들께서 즉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수업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특성에 맞게 커스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매번 AI에게 이런 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하는 것보다 챗GPT의 설정을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과 필요에 맞게 최적화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챗GPT 맞춤 설정 기능입니다.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기능이 있나요? 네, 여기 본인의 프로필을 누르면 챗GPT 맞춤 설정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 설정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매번 프롬프트를 너무 복잡하고 세세하게 적지 않아도 돼서 시간 절약이 가능하고요. 교수님이 선호하는 교수법이나 교육 철학을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어서 교수님 특성에 맞춘 답변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네요. 어떻게 맞춤 설정을 하면 되나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챗GPT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사용자님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하는 부분에는 응답 스타일을 적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용자의 직업, 과목명, 학생들의 수준 혹은 수업 스타일 등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 아래 칸 응답 스타일에는 챗GPT의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진행 단계를 명시해 놓으면 되는데요. 페르소나 부여는 AI나 시스템의 특정한 역할이나 성격을 설정하여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거나 응답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페르소나를 한번 설정해 두면 그에 맞게 일관된 어조와 스타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함께 볼까요? 여기다가 저는 당신은 이제부터 대학교 교수인 나의 개인 교수 설계자입니다 라고 페르소나를 부여했어요. 네, 그렇군요. 페르소나만 설정하면 충분할까요? 챗GPT의 응답 형식을 지정하여 답변을 자동화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이상의 예시를 항상 포함해줘 라고 설정해두면 개념 설명에 도움이 되는 예시가 답변에 항상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매번 예시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맞아요. 또 여기서 중요한 설정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AI의 심각한 단점인 할루시네이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응답 스타일에 미리 웹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를 무조건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GPT가 제공한 답변의 진위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직접 확인해 보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맨 아래 챗GPT 기능은 무엇인가요? 이 기능은 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생성을 할지 선택하는 메뉴인데요. 보통 요 4가지를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이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기능을 절대 사용할 일이 없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전 다 선택된 채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정한 내용은 챗GPT와의 새로운 채팅에서도 계속 반영되나요? 제가 다른 목적으로 챗GPT를 쓰기도 합니다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맞춤 설정 맨 아래 창에 새 채팅에서 사용 이 토글 버튼이 보이시나요?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이 새 채팅의 사용 버튼을 이렇게 꺼두신 채로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프로필에서 챗GPT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고 사용자 정보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교수님의 기본 정보와 수업의 특성 등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목명, 수업의 목표, 주요 수업 방법, 교수님의 교육 철학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작성했습니다. 이제 응답 스타일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챗 GPT에 페르소나 부여하시고 요청사항, 응답 형식 등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페르소나는 어떤 역할을 정확히 지정해줘도 되지만 친절하고 설명적인 스타일이나 직관적이고 간결한 스타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친절하고 명확한 스타일로 설정해 볼게요. 네, 친절하고 명확하게 응답해달라고 적었고요. 요청사항, 응답 형식 등을 이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 예시 자료로 제가 계속 띄우고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답변 정리를 요청하면 이전까지의 답변을 정리해서 PDF 파일로 변환해줘 라고 설정해두면 정말 PDF로 답변이 변환될까요?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요청사항에 추가한 다음에 새 채팅의 사용을 켜두시고 저장을 해두시면 내용들이 반영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네, 좋아요. 어떠신가요? 복잡하고 세세한 프롬프트 입력 없이도 제공하는 답변이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네, 그렇네요. 자세하게 제가 원하는 바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이라 편하네요. 와, 좋습니다. 이제 챗GPT 맞춤 설정은 마스터하셨어요. 다음으로는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챗GPT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교수님, 수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예시를 들거나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퀴즈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시지 않나요? 당연히 많이 하죠. 수업 준비할 때마다 매번 하는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고민들을 혼자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시를 찾거나 적절한 난이도의 퀴즈 문항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챗 GPT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챗GPT에게 요청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챗 GPT는 우리가 제시하는 주제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설명, 퀴즈 문항을 즉시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챗 GPT에게 어떻게 요청하느냐, 즉 프롬프트 작성 방법입니다. 교수님, 프롬프트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생성형 AI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새롭게 알게 된 용어였어요. AI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프롬프트는 AI에게 입력하는 질문이나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가 챗 GPT의 응답을 결정하기 때문에 프롬프트의 정확성과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한 5가지의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활용하세요.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전문적인 용어나 복잡한 이론은 포함하지 말아줘 또는 공식 위주의 설명은 제외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시 제공입니다. 챗 GPT에게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면 더 적절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시와 함께 답변을 요청하면 수정이 거의 필요 없는 답변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강조 키워드를 활용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대문자나 특수문자를 사용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괄호나 별표 같은 표시를 사용해 키워드를 강조하면 챗GPT가 해당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교와 대안을 요청하세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나 접근법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개념을 시각적 학습자와 청각적 학습자에게 각각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비교해서 알려줘.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섯째, 출력 형식을 지정하세요.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명확히 제시하면 더 유용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퀴즈 문항을 요청할 때도 객관식 사지선다의 형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전체 학습 차시를 표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 이런 유용한 팁들이 있었군요. 앞으로 이 프롬프트 작성 팁을 참고해서 챗GPT를 사용해야겠어요. 그럼 지금 한번 바로 작성해 보시겠어요? 담당하시는 과목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 하나를 떠올려 보시고 지금 배운 전략들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봅시다. 그럼 요구 분석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퀴즈를 요청해 볼게요. 와, 좋아요. 네거티브, 강조 키워드, 출력 형식 지정까지 앞서 설명드린 팁들을 다 잘 활용하셨네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측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수업에서 요구 분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학습 활동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을 두 가지씩 찾아서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학습 방법들을 표 형태로 비교해서 활용해 보니까 훨씬 보기에도 깔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받은 답변들을 PDF 파일로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해 볼까요? 파일 형태로 출력 형식을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PDF 파일로 변환해서 나한테 보내줘. 네,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챗GPT가 답변을 첨부해 주었어요. 어떠신가요? 프롬프트 작성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확실히 이전보다 챗GPT를 더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PC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1, 2년 사이에 챗GPT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음성으로 대화 기능도 생겼어요. 교수님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음성 대화 기능이 생겼다는 건 뉴스를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진 못했어요. 그러시군요. 요즘 AI 음성 대화가 일상 속에서 아주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챗GPT와 음성으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대되네요. 사실 스마트폰에서는 챗GPT를 거의 안 써봐서 완전 초보예요. 괜찮습니다. 앱 설치부터 실행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각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박사님과 함께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챗GPT를 다운받아 줍니다. 챗GPT를 검색하면 앱이 여러 개 뜨시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여러 개가 보이네요. 네, 이 중에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선택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챗GPT 앱을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던 PC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텍스트 대화창이 뜨실 겁니다. 뜨셨나요? 네, 대화창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음성 대화를 시작할 차례인데요. 화면 맨 하단을 보시면 마이크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 마이크 아이콘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마이크 아이콘은 녹음 기능으로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채팅에 입력해주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려는 음성 대화, 실시간 인터랙션이 되는 기능은 마이크 아이콘 바로 옆 음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꼭 음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만약 처음 사용하신다면
권한을 허용해달라는 메시지가 뜰 수 있는데 마이크 사용 권한도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 보는 아이콘이 여러 개 있네요. 네, 갤럭시 화면을 기준으로 화면 하단에 아이콘 4개가 뜨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화상 기능은 실시간으로 촬영도 가능하고 챗 GPT한테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화상 통화하듯이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 모양의 기능은 음소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성 대화 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소거를 켜두신 상태로 대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 3개 있는 아이콘은 다른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음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X 버튼은 음성 대화 창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AI의 목소리를 바꿔보고 싶어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각각의 목소리들의 특징과 목소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해보실까요? 그럼 저는 활기차고 진지한 목소리 브리지를 선택할게요. 그럼 이제 음성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음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고 원하는 질문을 말해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안녕,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당신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네요. 주로 특정 과목을 강의하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학문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제가 앞부분에서 GPT 맞춤 설정에 입력해둔 정보를 그대로 얘기해주네요. 교수님께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저도 질문해 볼게요. 내 직업이 뭔지 아니? 네, 당신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주로 특정 과목을 강의하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 저장한 맞춤 설정도 반영이 되었군요. 발음과 억양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음성 대화는 기록이 되는 건가요? 텍스트는 안 보이는데요. 네,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X 버튼을 눌러서 음성 대화 창을 닫으시면 방금 한 챗 GPT와의 대화가 채팅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대화 기록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렇죠. 이 대화 기록은 같은 계정을 사용한다면 모바일과 PC 두 군데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방금 모바일로 대화한 기록도 PC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음성으로 대화하니까 작은 화면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담도 없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네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음성 대화로 아까 배우신 프롬프트 작성 팁을 적용해서 챗 GPT한테 한번 요청해 볼까요? 그럼 저는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할 개념의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요구 분석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줘.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친숙한 예시를 들어줘. 2가지 이상의 예를 제시해줘. 알겠습니다. 다른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예시로 학교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부스, 음식 종류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축제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게 되죠. 두 번째 예시로 새로운 카페를 오픈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를 열기 전에 고객들이 어떤 종류의 음료나 디저트를 선호하는지, 어떤 분위기의 공간을 원하는지 등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카페의 메뉴와 인테리어, 서비스 방향을 정할 수 있죠. 이 2가지 예시는 모두 요구 분석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번째 예시는 좀 더 흥미롭게 다시 만들어줘. 그럼 이번에는 다른 흥미로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팟캐스트를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취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형식의 방송을 선호하는지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게임 리뷰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게임이 요즘 인기가 있는지, 청취자들이 어떤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지 등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분석하면 청취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팟캐스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요구 분석의 좋은 예시랍니다. 와, 이제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도 아주 익숙해지셨네요. 근데 너무 프롬프트를 작성하듯이 말하지 않아도 음성 대화에서는
좀 편하게 대화 나누듯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럼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물어봐 볼까요? 컴퓨터 주제에 대한 수업을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부분은 무엇일 것 같아? 컴퓨터 주제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부분은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 개념일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챗 GPT와의 대화와 답변이 수업에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제가 생각 못했던 예시를 들어주기도 하고 사소한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음성으로 대화하니 정말 제 수업 설계를 도와주는 사람 같아서 몰입이 되네요. 무엇보다 PC에서 타자를 치는 방식이 아니니까 연구실에 있지 않은 시간에도 일상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이렇게 챗 GPT와 음성으로 부담 없이 아이디어나 피드백을 주고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커스텀하는 GPT 맞춤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자의 정보, 페르소나 부여, 요청 사항 등 세세한 부분을 미리 GPT한테 설정을 입력해 주는 거였죠. 매번 요구하는 바를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 없이 미리 GPT에 설정을 하면 채팅에 반영해주는 유용한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GPT로부터 더 나은 답변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네거티브, 원하는 결과물의 직접적인 예시를 포함하는 예시 제공, 특정 주제나 요소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강조 키워드,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이나 비교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하는 비교와 대안, 원하는 응답의 길이를 알려주거나 표 형태, 분량 등을 요청하는 출력 형식 지정이 있었습니다. 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음성 대화를 하는 방법도 알아봤었죠. 처음 해보시는 거라 생소하지만 재밌게 실습해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해보는 거라 살짝 긴장했는데 완전 간단하고 편리해서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음성 대화 기능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교수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챗GPT를 개인 교수 설계자로 설정하고 음성으로 활용하기 비디오 티칭 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준 컴퓨터 교육과 최태림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다른 내용 가운데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